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컨벤션 기획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격증 정보와 또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지식산업의 근간이자 유망 직업이죠. 컨벤션 기획사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 정보와 취업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과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윤은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은주입니다. 오늘 컨벤션 기획사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에임코리아 김미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미아입니다. 저는 오늘 컨벤션 기획자들의 취업과 그리고 창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컨벤션 기획사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그녀의 취업 스케치 본격적으로 자격증과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잠시 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성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컨벤션 기획사 직업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아마 컨벤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뭐 쉽게 푼다고 하면 국제회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국제회의도 형태도 다양할 수 있고 주최하는 기관도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컨벤션 기획사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대략 한 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건수라든지 규모 어떻게 좀 되나요? 국제회의는 이제 통계를 내는 기관이 해외 UIA하고 이카라는 네. 두 개 기관이 통계를 내고 예,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UIA 통계를 많이 쓰고 있고 네. 아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UIA 개최 순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위를 했어요? 예, 세계 이런 1위를 것들 서울은 빨리 기사에 세계 나와야 3위 돼요. 했습니다. 기사에 많이 났는데 이게 이제 UIA 개최 건수를 보면 1년에 한 10,000건 정도 내외로 매해 이제 스테디하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예. 그중에 국내에서 한 10% 정도, 한 900건 정도의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0년, 15년 사이에 한 200%에서 250%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서도 우리 보통 1위 하는 거 잘 나타나지 않는데 쉽지 이런 않아요. 부분들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국제회의가 열리는 주로 이제 지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서울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지역 베스트 3 정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국제회의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또 외국인들이 볼거리가 많은 지역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베스트 3라고 하면 우선 어쨌든 서울을 뺄 수가 그렇죠. 없고요. 예, 서울이 사실은 막강한 베스트 1이고 그 다음은 제주하고 부산이 서로 사실은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은 약간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안 들어가나요? 인천은 송도 컨벤시아가 생기면서 네. 이제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기 그럼 때문에 곧 탑3에 들어가겠네요. 예, 인천 다른 지역들도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그녀의 잡담 함께 하시면서 뭐 여성 직업인 분들도 만나 뵀지만, 굉장히 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더 유망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거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컨벤션 기획사 직업에 도전을 하실 수 있도록 두 분께서 좀 이 직업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컨벤션 기획사 직업의 매력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벤션 기획사는 아마 이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네. 것 같아요. 국제회의라는 게 그 분야에서 가장 최신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슈를 가장, 물론 제가 그쪽 전공자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주제를 볼 수 있다는 것과 국제회의 기획 업무를 하게 되면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 대표님께서는 이 직업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그 윤은주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업에서 보는 가장 큰 매력은 정말 그 이성과 감성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기획과 그 실행의 현장 업무를 네.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종합적인 기획 그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어떤 여성이 이 컨벤션 기획사 직업에 좀 어울릴까요? 글쎄요, 뭐 어느 여성이나 다 어울릴 수 있겠지만 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직업의 특성상 저희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뭔가 새로 만나는 이런 일 자체에 두려움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체가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국제회의를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분야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어떤 지위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일하면서의 뭐 매너랄까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직업에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은요? 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 컨벤션 산업은 크게 보면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저희가 네, 통칭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식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지식 집약적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가 트렌드를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또 종합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이 성격적으로는 그 서비스업에 본인이 잘 맞느냐. 아까 이제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같은 맥락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전문직을 원하느냐. 예, 자기만의 특화된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싶어 하느냐. 그런 여성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분야입니다. 아, 굉장히 매력적으로 두 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주셨네요. 그렇다면요, 이 컨벤션 기획사 직업에 대해서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준비하는 학생들조차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컨벤션 기획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가끔 이메일을 받습니다. 저는 외국어는 할 줄 모르는데 이쪽 분야에서 일할 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컨벤션 저희가 물론 외국인을 상대하는 직업이어서 외국어를 많이 사용은 하죠. 많이 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외국어를 반드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는 친구들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외국어가 필요 없는 영역에도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하나라고.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또 많은 친구들이 너무 3D 업종이다. 급여가 너무 작지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라는 게 기간이 임박해지고 행사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야근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게 좀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지 않냐라는 업무 강도에 이야기들, 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거는 그 친구들이 어떤 자기가 원래 원했던 직업이 어느 수준이었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네. 지금 저희 컨벤션 기획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정도 레벨의 급여라든지 이런 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냥 카페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말하고는 현실이 좀 다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이 분야는 제가 보니까 김 대표님께서 이 임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많이 올려주셔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서비스 산업이 시작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그 국가적인 행사가 유치가 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불과 거의 뭐 한 20여 년 조금 넘어가는 어디 보면 산업으로 보면은 이제 뭐 막
사춘기나 청년기 네. 정도에 접어드는 그런 새로운 전 서비스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직업적 가치보다 저는 틀림없이 미래의 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대학교에도 컨벤션 기획사 관련된 학과가 있죠? 네, 대학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에도 석사과정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특히 서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부산, 제주가 이제 네. 탑3다 보니까 네. 그런 탑3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에서 이 컨벤션이라는 거를 전공으로 갖고 가기도 하고 학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네. 특히 저희 쪽은 이 분야를 컨벤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전공 학과가 운영되는 곳도 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관광 계열의 학과들에서 그렇죠. 저희 쪽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과 졸업한 학생들도 네. 이쪽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습니다. 네. 네. 컨벤션 기획사 직업에 대해서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컨벤션 기획사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컨벤션 기획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컨벤션 기획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격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국가 자격증, 어떤 자격증인지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은 지금 국가 자격증으로 운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형으로 2003년부터 아마 시작이 돼서 현재 1급하고 2급 두 가지로 네.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작년 2013년도부터 전반적인 국내에 있는 자격증들이 직무 중심의 자격증으로 바뀌면서 과정형 자격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도 NCS라고 하는 직무 중심 기반의 과정형 자격증으로 바뀌면서 현재 2016년도부터 과정형 자격증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S 자격증으로 같이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1급 자격증은 아직까지는 검정형 자격증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NCS 형태의 과정형 자격증과 검정형 자격증의 차이점은 자격증에 나오는 내용에 네. 기존의 검정형 자격증은 그냥 컨벤션 기획사 1급, 컨벤션 기획사 2급이라고만 나오는데 네. 과정형으로 보게 되면 과정형으로 컨벤션 기획사 레벨 3, 레벨 5라고 적히면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직무가 네. 그 자격증 내용에 표시가 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과 또 주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남녀 비율은 아마도 여학생 내지는 여성분들의 지원율이 훨씬 높고요. 네. 거의 뭐 한 7, 80% 이상. 근데 저희가 사실 업계에서도 네. 업계에 재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네. 네. 이 컨벤션 기획사 1급과 2급의 최근 합격자 현황을 조 박사님께서 조사하셨죠? 예,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여성분들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연령대도 보니까 한 20, 30대가 좀 높은 분야의 이제 여성 주종 직업에 관련된 자격증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컨벤션 이제 기획사제가 1급, 2급인데 1급부터 간단하게 제가 합격률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 이제 한 2년 정도로 보게 되면 2015년도 필기 응시생이 18명이고요. 합격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6%가 나왔고요. 네. 그 중에 실기 이제 응시생은 1명이었고요. 합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0%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응시생이 12명이었고요. 합격률은 5명 합격해서 41.7%를 보이고요. 실기는 응시생이 그래도 2015년도보다는 4명을 나서 5명이 응시했는데 합격률은 제로였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2급 같은 경우로 한번 더 확인해 보면 과정형 이제 합격자를 제외하고요. 검정형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응시생이 1,555명이었고요. 네. 합격률은 77.9%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909명이 보게 되고 합격률은 34.1%를 보이게 됐고요.
2016년도에는 응시생이 1,216명이었고요. 합격률은 80%입니다. 그리고 실기 응시생은 722명 중에 총 260명이 합격해서 합격률은 36%를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이 합격률도 약간 높지도 않고요. 응시생도 굉장히 좀 낮은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1급의 경우에는 뭐 합격자가 수가 적은 거는 차치하고 응시자 수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두 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제 자격증이라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시간이나 뭐 노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할 텐데 그것들을 투자 대비 내가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과연 이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격증이 과연 업계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땄을 때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이라고 했을 때 그 자격증을 갖고 소지한 사람이 업계에서 너는 2급 자격증이니까 너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겠다. 너를 바로 취업을 시키겠다. 1급 자격증이니까 이렇게 뭔가 이런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응시생 숫자 자체는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사실은 2급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합격률이 지금 한 70, 거의 80%니까.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암기형 위주의 시험으로 되어 있어서 필기시험까지는 쉬운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실기시험은 영어 서신을 하나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서의 일정 부분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응시하는 사람들의 편차가 되게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대학교 4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시험 보는 학생이 절대 다수고 그렇죠. 그중에 일부는 실제로 업에서 종사하시는 자격증을 한번 따고 싶어서 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에서 실제 제안서를 써본 사람과 학교에서 연습만 해본 친구하고는 실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급에 있어서도 실기 부분에 있어서 합격률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합격자 숫자가 작아지는 거고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된 지 사실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고 1급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1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홍보가 또 전혀 안 됐습니다. 이게 2급의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마 1급에 있어서도 뭐 1급 시험을 본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2급을 보려면 2급 자격증이 있는 상황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급 자격자의 응시생 숫자 자체가 줄어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좀 부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격증이 어쨌든 시행된 지는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좀 안착이 된 느낌은 못 받습니다. 일단 저희 업계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 자격증이라는 게 어떤 것이든지 좀 이게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실효성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두 가지죠. 취업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발주처라고 하죠. 저희 국제회의를 주최하거나 혹은 이것을 이제 운영하는 발주기관에서 이 자격증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인데 일단은 저희 지금 이제 현실적인 거에서는 업계에서도 이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뭔가 우대하는 그 지금 풍토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실기시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이론을 시험을 봤다고 해서 저희 회사들, 저희 같은 그 운영사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반드시 이 직업을 잘 수행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증감을 못 갖는 거죠. 네,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홍보의 부족도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많이 알려져서 어떤 이제 미래적으로 이것이 점점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분야가 좀 특수한 분야이고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홍보의 그런 그 필요성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효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뭐 대표님께 이 실효성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시냐라는 부분을 미리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결국은 이런 지금 2010년도부터 NCS 관련한 이 과정형으로도 됐잖아요. 결국은 이제 직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이 업무에 대한 좀 격차, 차이, 이해도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나요? 아니면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 회사나 저희 그 가까운 유사 업종에서 네. 봤었을 땐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비교 자체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답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1급을 놓고 보면은 1급은 일단 실무 경험이 4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 대상자, 이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그 후보 대상자군은 이미 실무 종사자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실무하기도 바쁘고, 네, 이미 그 자격증을 갖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본인의 경험과 경력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네. 굳이 이 그렇죠. 자격증을 또 힘들여서 따서 어떠한 그 프리미엄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를 잘 못 느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증을 따는 것, 이 지식을 자격증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업계에서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큰 어떤 그 기대 차이를 못 갖고 네. 있는 것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저희 업계에서도 장체적으로는 더 독려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어떤 자격증의 그 범용성이라고 네. 하는 부분은 증가할 거라고 저희도 그럼요. 예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그리고 단순한 어떤 경력뿐만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적극적으로 네.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격증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2급의 경우에는 현재는 검정형과 과정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급 자격증 취득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마다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급 같은 경우에 필기시험은 약간 암기형 문제로 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정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짧게는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시험 보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예. 한 6개월 정도 네. 공부하고 시험 보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내외에서 시험을 보는 것 같고 실기시험은 이제 필기시험 합격한 이후에 실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실기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달에서 2달 정도 본인들이 또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시험을 보는 또 필기에 합격하면 이 합격증을 올해 만약에 실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자기가 실기에서 떨어졌으면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실기 시험을 다시 볼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렇다면 2급의 검정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검정형, 그러니까 시험인 거죠. 이 1년에 보통 몇 회 시험을 볼까요? 필기 시험, 실기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이거 한 번 본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한 번만 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긴 있는데 조은철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그럼 2급 시험 방식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정형 2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은 마이스 산업론, 컨벤션 네. 산업론이라는 산업론 과목하고 산업론. 컨벤션 영어, 그다음에 호텔 실무 관광론이라는 네. 세 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과목에 대한 필기 시험을 보고 여기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세 과목 다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네. 합격을 하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기시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어떤 서신 작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제안서의 일정 부분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제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기는 지금 현재 딱 두 가지 정도로만 두 가지로만 실기를 시험을 보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컨벤션 영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컨벤션 영어가 과목이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시험이나 뭐 일반적인 영어나 좀 많이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컨벤션 영어에서 자주 나오면서 또 어려워하는 용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저희가 컨벤션 영어 시험 과목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그런 영어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네. 더 컨벤션적인 용어만 물어본다든지 이런 그렇군요. 거는 아닌데 네. 그래도 일반인들 차원에서 컨벤션 했을 때 생소한 언어, 단어, 용어라고 한다 그러면 뭐 RFP 같은 경우에는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한다라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RSVP를 요청한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 정도 약어 같은 것들. 그렇죠. 약어라든지. 네.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용어들은 한 번 딱 익혀놓으면 금방 이제 익힐 수 있는데 또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써보고 되면 이제 금방 아는 건데 그게 외우다 보면 이거 정말 외우기 힘든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자주 이제 사용되는 이 영어 용어도 좀 비슷한지 아니면 실제로 이 시험에 나오는 거랑 이게 약간 좀 격차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실제로 이 영어 시험을 들여다본 적은 없는데 네. 일단 저희 현업에서 이런 전문 영어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한 70% 정도는 이런 전문 용어를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컨벤션 산업이 이제 구미권에서 먼저 이게 시작이 된 그 그럼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쓰기보다는 그대로 쓰고 어쨌든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할 때 국제회의에서 이제 의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사실 의전이라기보다는 프로토콜로 표현을 하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훨씬 더 빨리 와닿고 네. 그게 훨씬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에서 식음료를 계획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케이터링이라는 그 말을 굉장히 흔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너무나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렇죠. 그런 관용어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용어를 막 해석해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네.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네. 사용하는데 좋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2급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필기 시험은 합격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네. 실기 시험에서 많은 친구들이 좌절합니다. 네. 실기 시험 과목이 아무래도 그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준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영어 서신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장소를 소개시켜봐라. 네가 여기에 관광 프로그램을 갖고 외국인한테 설명한다면 네. 어떻게 해보겠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내가 우선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청계천에 대해서 외국인한테 소개하는 자료를 쓰라라고 하면 청계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작성을 현업에서 해본 사람하고는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좀 혹시나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 제안서 프로포절 작성할 때 혹시 뭐 그 분량의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 핵심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인가요? 시험에서요. 예. 시험에서 전체 제안서를 다 작성하라고 하진 않고요. 네. 제안의 뭐 등록 파트에 대해서 네가 작성을 해봐라. 네. 이번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행사는 몇 명 규모의 언제 날짜에 뭐 이러이러한 행사다라는 개요를 주고 예. 여기에 등록 파트를 작성을 해봐라. 여기에 뭐 홍보 파트를 작성을 해봐라라고 어떤 파트만 줍니다. 아. 이게 뭐 분량을 제한한다라기보다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점검을 하게 되죠. 아, 이 부분 또 시험에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컨벤션 기획사 국가자격증 2급 검정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2급 과정형 시험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과정형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컨벤션 기획사 과정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 3, 레벨 5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레벨 3 위주로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이 과정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직무 중심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검정형의 그런 과목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를 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격의 시험 자체가 필수 능력 단위하고 선택 능력 네.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수 능력 단위에는 9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컨벤션 기획사가 하는 일을 다양한 업무들을 쭉 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격증 설계를 했어요. 전체 설계를 해서 그중에 3수준이 이제 가장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수준이 해야 되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능력 단위는 회의 참가자 마케팅, 회의 등록 숙박 관리, 의전 수송 관광 관리, 네. 회의 인력 관리, 회의 현장 운영 및 관리, 네. 전시회 현장 운영 관리, 전시장 조성 철거, 이벤트 식음료 계획 관리, 이벤트 인쇄 제작물 관리 이렇게 9개 과목입니다. 이 9개 과목에 대한 교육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뭐 주기적으로 쪽지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연마 이제 과정이 끝나는 네. 그 기간에 되면은 실제로 외부에서 와서 또 시험을 봅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합격을 하면 이제 자격증이 나가는 거죠. 어. 레벨 3에 해당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9가지 직무를 이상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가는데 이 필수 능력 단위 이외에 선택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네. 이 레벨 3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600시간의 교육 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600시간을 듣기 위해서는 필수 능력 단위로 반드시 500시간을 채우고 네.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선택 능력 단위, 선택 능력 단위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는데 네. 가이드라인 내에서 선택 능력 단위 중에 교육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시간을 채우면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자격증 레벨 3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과정형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내부에서 시험 보고 또 외부에서도 시험 보지만 뭐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추가 부탁드리면 뭐 실기라든지 현장 검증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네. 있는데요. 이 아까 9개 과목이다라고 아마 과목별로 시간이 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자격증을 설계할 때 요 과목은 뭐 50시간 해야 된다. 요 과목은 60시간 해야 된다. 네. 해서 전체 600시간을 맞추는데 50시간을 내내 교실에 앉아갖고 수업만 듣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네. 실습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내에 얘는 이런 직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나가려면 그냥 필기시험 보듯이 교실에 앉아서만 그쵸. 이렇게 들어서는 이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 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갖고 네. 그 네. 부분을 이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수님도 어쨌든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또 자격 취득하시는 분들 가르쳤을 건데요. 노하우 좀 알려주시고요. 이거를 검정형하고 그다음에 과정형 좀 분리시켜서 좀 자세한 설명 좀 글쎄요, 부탁드릴게요. 검정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학평률 워낙 높아서 열심히 노하우가 해라. 네, 잘 외워라. 뭐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검정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무를 나가서 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필기시험을 위해서는 나와 있는 교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실기시험은 사실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예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볼 수는 있지만 본인이 실제 제안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정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이제 교육기관의 몫이 되게 큽니다. 교육기관에서 그렇죠. 얼마나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실무자여야 돼요. 이 내용은 실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럼요. 그냥 뭐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업을 해본 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응시자가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가르치는 분들을 교육기관에서 잘 선발을 해서 잘 가르쳐서 잘 가르쳐야지 이 자격을 이수받은 학생들이 네. 실제로 정말 이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사가 사실은 이제 저희 쪽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이러면 이런 자격증을 어느 기관에서 받았다가 같이 나가요. 교육기관 이름이.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친구를 쓰는 업체 측에서 이 기관에서 학생들을 받아봤더니 이렇더라. 이 기관은 이렇더라라는 결국은 평가가 나뉠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교육기관의 몫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컨벤션 기획사 자격 과정에서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은 앞으로 이제 점점점 과정형 형태로 넘어가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정형이라는 게 자격을 검증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네. 과정형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갖고 소지한 자격증 소지자의 어떤 직무 능력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네. 되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몫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컨벤션 기획사 취업과 또 창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기획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진로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컨벤션이 이제 국제회의가 이제 주기 때문에 네. 국제회의만을 전문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제 PCO라고 부릅니다. PCO 요? 네, 국제회의 전문 기획사가 있고요.
또 국제회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국내 회의, 그다음에 기업 회의, 기업 행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국내 이벤트 프로모션 회사들도 사실은 이런 또 그 인접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네.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직접 이런 그 기관이나 회사 기업에서도 이런 또 실무자들을 필요로 하죠. 네. 이벤트를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그 부서에서는 직접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관련된 또 이제 전시라든가 네, 이런 기획사들을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곳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곳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영역이 있다면 네. 어디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PCO. 컨벤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네, PCO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만큼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만 정말 그 국제회의의 모든 것을 다 실천할 수 있고 네. 실험해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은 역시 PCO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PCO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기 정말 힘든 곳이다 네, 라고 네. 하셨다면, 그 다음에 좀 추천할 수 있는 차선책에 좀 네, 좋은 역정을 하나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최근에 어쨌든 이 마이스 시장에서 국제회의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회의가 앞으로 또 전망이 있고요. 네. 네,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더 개발할 여지가 있는 곳이 그 기업회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꼭 PCO가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이나 이런 유사한 기관, 그다음에 협회와 단체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그 문을 넓게 보고 한번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컨벤션 기획사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학교에서 수업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고서 통과를 해도 아직은 사실 실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무 능력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뭐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인턴십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국가적인 이 마이스 산업이 신성장 동력 그렇죠. 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네. 굉장히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이제 그 주관 그 주무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거든요. 네. 특히 그쪽에서 지금 이 일자리 창출이나 그 희망, 그 미래의 이 마이스 인력들을 육성하는데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그 PCO들은 그러한 이제 인턴십의 지원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 관심 있는 학생들과 이제 매칭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회의를 열심히 하시는 그 지자체의 네. 컨벤션 뷰로들은 또 이런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서포터즈, 네, 마이스 서포터즈라고 네. 하는 것을 대체로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취업생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꼭 전격적으로 그 취업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포터즈, 네, 이런 그 운영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그 경험과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턴십이나 뭐 서포터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취업 전에 경험을 쌓는 곳에서 좀 꼭 배워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네. 점들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 대략 한 3개월에서 네. 뭐 길게는 한 5, 6개월 기간 동안에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뭐 한두 가지는 아닐 텐데 일단 저는 가장 먼저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 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네, 요소들이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탐색하고 경험을 해보는 게 대단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자기의 평생, 본인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지를 그렇죠. 그 일을 하면서 직접 그 체험을 해보는 그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문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분업과 협업에 필요한 네. 어떤 그런 소통의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좀 그 네, 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막연하게 지금 컨벤션 기획사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전문 지식을 갖춘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취업이나 인턴이나 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대표님도 이제
앞으로는 컨벤션 기획사 취득하신 분들만 이제 주로 신입을 많이 뽑으실 거죠. 네, 점점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자격증이 활용이 되어야 하고요. 네. 저희 업계에서도 단순히 어떤 뭐 근무를 오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이론과 이런 그 네, 실기를 네. 겸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네. 자, 나가야 그렇다면 되는 이력서에 강조하면 좋을 것들 어떤 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까요? 자격증도 넣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일단 뭐 경력자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런 신입 사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충분한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경험을 뭐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점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느냐, 네,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들과 이제 기본적인 뭐 학력이라든가 경력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감 있게 네, 검증될 수 있게끔 네. 상세하게 쓰여 있느냐. 네, 그리고 학교의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의 어떤 과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지와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면접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근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컨벤션 네. 기획사 혹은 뭐 PCO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직장을 두드릴 때, 취업을 두드릴 때 공통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보는 게 오히려 좋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어떤 소신, 네, 직업적인 목표, 네. 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네, 전개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채용사에서 하는 그런 질문들과 성격들을 조금 예상하고 간다면은, 네네.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뭐 이런 예상 네. 질문들을 막 던진단 말이죠. 네네. 네, 대표님 이게 면접 질문 주로 어떤 거 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대표님이 저는 뭐 네, 그렇게 뭐 질문에 꼬아서 하는 편은 저는 아니고요. 아, 예. 네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기본기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공통적인 질문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이제 직업적인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수한 이 회사를 두드렸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네. 컨벤션이나 혹은 이 마이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물어보는 편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의 성격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잘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대표님께는 그게 어떤 뜻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 추가적으로 더 들어볼게요. 네, 뭐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간다고 치면은 그 매장에 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옷, 예쁜 옷, 멋진 옷을 다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건 본인의 체형과 본인의 스타일에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직업도 저는 이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전망성이 좋고 굉장히 글로벌하고 굉장히 미래의 그런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것을 해야만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본인이 가진 장점과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목표 의식이나 이런 어떤 그 적성이라는 부분이 이 직업적인 요구와 얼마나 잘 부합을 하느냐를 물론 본인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을 객관적으로 네, 좀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컨벤션 이제 기획사 이쪽에서 선발하는 회사들이 어찌 보면 이제 주로 원하는 산업 분야가 있을까요? 마이스 네. 분야 중에서도 또 선호하는 분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분야가 선호하죠?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그 인력들의 이제 유형이나 장점을 아마 여쭤보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뭐 모든 직업을 불문하고 일단 성실함. 네, 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의욕만 넘치지만 이 직업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한두 해에 지금 달성이 될 만한 그런 맞습니다. 그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길고 지루한 작업을 끝까지 잘 일관되게 갈 수 네. 있는지 성실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마이스 산업이나 이 서비스업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소통 능력이라던가 유연함, 네. 네. 그리고 어떤 그 기획과 창의력, 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그런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런 적극적이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과 그런 것을 있는지 좀 네. 많이 살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신입 직원들도 이제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취업 후에 이제 초보 컨벤션 기획사가 흔히들 겪는 어려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한다,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네, 아마 모든 것이 그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네. 근데 일단은 저희 직업적으로 가장 그 어려운 점, 그렇지만 당연히 이해하고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네.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그 아, 업의 특성입니다. 아까 네. 그 박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적 자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타임 스케줄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그 업무의 진척을 맞춰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든 게 이 팀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리더에서 그 많은 그 참여 구성원들 사이에서 본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같이 이것을 협업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네. 그 과정에 대한 그 이해 부분이 아마 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이 기획부터 그 현장까지 그렇죠.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네. 네, 부지런히 네, 사용해야 되는 초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제 그런 아주 대단히 필요함과 네, 그런 그 챌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부터 창업에 대한 부분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차가 있어서 명확히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력이 됐을 때 창업을 하면 좋을까요? 딱 정해진 뭐 그 연한은 없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또 그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 경험자로서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은 일단 기획부터 실무가 충분히 경험이 쌓여져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그리고 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노하우와 네, 네.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제회의를 개최하시는 그 기관이라든가 주체들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이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는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굳이 몇 년 차일 때 가능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최소한 그것이 한 10년 차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네,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년이라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다양하게 하고 본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추천하시는 창업 형태 아까 말했지만 PCO 국제 회의만을 바라본다면 그 정도 스펙을 해야 되지만 그 외쪽으로도 요즘 뭐 컨벤션에 관련된 뭐 소규모 중견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이 창업 형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 PCO가 현재 한 600개 정도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PCO로의 창업은 사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완전 레드 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회의 산업이 지금 UIA 1위 등등 세계 정말 발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PCO들이나 뭐 신규로 뭐 생기더라도 좀 더 큰 PCO가 나와서 더 견인할 수 있는 PCO가 나와야지 PCO로 또 창업을 계속한다라는 건 네. 서로 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뭐 오히려 저희 이제 대학원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뭐 이벤트 연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라리 그런 PCO 업을 했었지만 그 업에 네. 경력을 바탕으로 뭐 수출을 해본다든지 다른 나라와의 그런 걸 해본다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또는 요새 기술이 워낙에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 업에서도 정말 많은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내가 PCO 이런 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네. 우리가 보통 미팅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네. 그런 쪽에 창업을 해본다라든지 그런 쪽에 새로운 쪽으로의 창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PCO를 또 만들어낸다라는 거에는 사실은 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점돼 있는 곳에 또 들어가서 이제 힘든 것보다 그거를 이용한 다른 관점에서의 그렇죠. 비즈니스의 네, 네. 창업을 한번 고려해봐라.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제 우리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창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형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 개인 사업자로서 소규모 네. 소자본 창업이 있고요. 이제 역시 법인의 형태로 기업형의 네. 이제 PCO로 창업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물론 큰 국가 행사라든가 큰 국제회의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입찰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법인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런 틈새 시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1인 PCO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미팅 플래너를 하나의 어떤 외부의 파트너로 보고 어떤 그 기관이 같이 프로젝트 단위로 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네. 꼭 굳이 법인의 형태, 기업형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에서 약간 발전된 형태의 그런 창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미아 대표님께서는 실무자에서 이제 창업을 하신 경우라고 들었거든요. 창업 무렵을 되돌아보셨을 때 좀 이 부분은 아쉽다. 다시 돌아간다면 좀 이렇게 했을 텐데 아쉬웠던 부분 있으실까요? 네. 너무 힘들어서 알았더라면 아마 창업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일단 그 어려운 점은 저 자신도 이제 기획 실무자 출신이다 보니까 일은 잘 알고 있지만 결국은 이 어떤 창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업을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컨벤션, 이 시장의 구조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이죠. 어느 기업이나 네. 그 뭐 다 일이 그대로 수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서 그 아주 최적의 잘 그 프로젝트를 수임을 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그런 노하우를 좀 연구하고 시작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많이 됐었으면 지금 더 큰 그죠? 기업의 대표가 이미 돼 있었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컨벤션 기획사 분들 이분들이 또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오래 가는 컨벤션 기획사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컨벤션 기획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아주 그 대박이 나는 벤처 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안목을 저는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지속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 업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소신, 네, 그리고 그런 일관된 어떤 투자 노력, 네. 인내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회사는 당연히 시장에서 저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나 하나하나의 컨벤션을 결국은 시장에 그런 신뢰 평판이 그게 결국은 자산인 거거든요. 네. PCO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윤은주 교수님 그리고 김미아 대표님과 함께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과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 컨벤션 기획사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윤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고, 그만큼의 성과를 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뭐라 그러죠? 총성이 없는 싸움터라고 할 정도로 네. 거의 전쟁터에 불과할 정도의 전 세계 글로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네.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 PCO
센터, 지역, 특히 지역들이 좀 더 글로벌하게 홍보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의 역량을 훨씬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 저는 다시 한번 이 컨벤션과 그리고 마이스의 어떤 그 공공성, 국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신성장 동력 산업이고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그 부문이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어떤 돈을 번다든가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그런 어떤 특혜 그런 직업은 절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방금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지역, 나의 국가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네. 보다 정말 그 뛰어나고 그 똑똑한 그 젊은이들이 이러한 국가적인 이 산업에 좀 더 투신해주고 같이 내 산업을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두 분께서 이 컨벤션 기획사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컨벤션 산업은 재밌습니다. 항상 새로운 부분을 접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와서 열심히 일하면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컨벤션 마이스 산업은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산업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투자하시고 정말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러한 컨벤션 산업에 한번 욕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녀가 들어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컨벤션 기획사 관련 직업 키워드 토크와 최종 직업 평가 그리고 직업 뉴스 이야기 코너죠. 잡 이수다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저희 그녀가 들어왔다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